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0 밑에 음의 구간이 대형주가 강한 구간이고요. 위로 갈수록 그 양의 구간이 소형주가 강한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중반 이후부터 2025년까지 이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음의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압도적인 강세가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좀 반전이 되면서 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M7 종목들 보시면 올해 양의 수익률을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그 IT 인프라나 산업재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옆에 그 올해 연초 이후에 시총별 스타일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작은 종목들 스몰 밸류 쪽에서 15.1%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성장주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1%를 나타낸 대형 성장주하고는 대조적으로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일호입니다.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상당히 가파른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러셀 2000 이런 거에 비해서 필반 지수의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오늘 새벽 끝난 필반 지수의 상승률을 보면 연초 이후 70% 이상이 오르면서 상당한 랠리를 보이고 있고, 결국 AI 인프라 사이클에 대한 기대와 모멘텀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필반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미국의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가져왔고요. 이 자료는 오늘 아침 모닝브리프에서 발표한 자료하고도 비슷합니다. 일단 S&P 500 대비 필반 지수 비중을 보면 현재 23.7%로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전체 그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한 5% 수준이었거든요. 중반까지도 5% 수준을 넘지 못했는데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필반 지수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20%를 넘기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23.7%가 그렇게 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 해석을 하기보다는 23.7%까지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필반 지수 내에 종목들이 상당히 가파른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YTD 상승률만 보더라도 세 자릿수 이상 오른 것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 그리고 인텔, 마벨 테크놀로지, 코이런트,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종목들이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저장장치 쪽에서 샌디스크나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도 각각 200%에서 500%씩 올랐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PER 쪽 보시면은 PER은 20배에서 뭐 100배까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PER을 정당할 만한 EPS 증가, 이익 증가가 나오느냐 하면 그런 주식들도 있고 아닌 주식들도 있는데 정당할 만한 EPS 증가율이 나오는 주식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디스크 같은 경우에 올해 551%가 올랐고 PER은 9.6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EPS 증가율은 1875%에 달하고요.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 그리고 시게이트 같은 경우 30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올해 EPS 증가율은 1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PS 증가율하고 PER을 감안한 PEG라는 지표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한 20% 정도 오르면은 20% 정도 이익이 증가하게 되면은 한 PE를 한 20배 받아도 되겠다. 그리고 한 50% 정도 오르면 50배 받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논리지만 거기에는 좀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성장주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지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PEG가 1보다 큰 거, 그러니까 성장률에 비해서 높은 P를 받고 있는 것이 ASML 1.39배,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1.43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1.18배, KLA 1.67배, 이렇게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는 장비주들이 PEG가 1배가 좀 넘고요.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특이하게 주목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대비 PER이 지나치게 높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개중에 ARM 같은 경우는 PER이 한 93.3배에 거래되고 있어서 5.92배의 PEG를 받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EPS 증가율은 16% 정도에 불과한데 PE 멀티플이 93.3배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ARM의 신규 AI CPU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입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반지수 많이 올랐는데 PER은 얼마에 거래됐냐 보면은 26배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EPS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이전에 필반지수가 PER이 고점을 찍었던 때는 25년 10월 정도였고요. 그때 PER이 한 29배 정도의 거래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26배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익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반지수가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데, 미국 시장 전반으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지금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0 밑에 음의 구간이 대형주가 강한 구간이고요. 위로 갈수록 그 양의 구간이 소형주가 강한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2010년 중반 이후부터 2025년까지 이 대형주 대비 소형주가 음의 구간에 계속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대형주의 압도적인 강세가 지속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그 부분이 좀 반전이 되면서 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라고 하면 이제 대표적인 M7 종목들 보시면 올해 양의 수익률을 나타나긴 했지만 다른 그 IT 인프라나 산업재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에 비해서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반영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옆에 그 올해 연초 이후에 시총별 스타일별 수익률을 보더라도 작은 종목들 스몰 밸류 쪽에서 15.1%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성장주하고는 상당히 대조적으로 1%를 나타낸 대형 성장주하고는 대조적으로 수익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시장 최근 실적 발표 시즌인데요. 빅테크 실적들도 끝났고 대체로 한 80% 정도가 실적 발표가 마무리됐는데 80% 이상이 EPS 컨센서스를 상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부터 26년까지 보시게 되면은 대체로 EPS의 조정 양상 자체가 뭐 횡보하거나 조금 하향되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었는데, 이번에 26년 추정치를 보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보면은 현재 S&P 500이 21%의 EPS 증가율을 나타낼 걸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전에 기록했던 한
5년 동안의 EPS 증가율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의 이익 증가율은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IT 쪽, 커뮤니케이션 쪽, 그리고 반도체 쪽, 이쪽이 시장 상승, 이익 상승을 견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미국 시장의 또는 다른 시장에서 전체 시장 대비 시총 상위주의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았던 때가 있는데, 몇 년 전부터 M7이나 미국의 시가총액 10개 종목들에 대한 시총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왔지만 계속 높아지고 있죠. 이번에 살펴볼 거는 이전에 버블이 나타났던 시기에 버블을 이끌던 종목군들의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보려고 합니다. 대체로 5개 버블을 비교를 해보면 철도 버블하고 니프티 50, 일본, 그리고 닷컴 버블, 이번에 AI 빅10이라고 해서 버블인지 아닌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10개 종목, M7에다가 브로드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AMD를 같이 합친 건데 이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S&P 500 중에서 40% 정도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버블하고 비슷한 종목 집중도를 나타내고요. 단 철도 쪽은 이전과는 다르게 정점에서의 집중도가 63%에 달하는데,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철도가 상당히 많이 깔리던 시기였고, 결국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너도 나도 자본을 조달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던 때인데, 수요가 조금만 꺾이더라도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쇄부도가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결국 철도 회사들이 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자동차 혁명이 나타나면서 철도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는 절대적으로 줄게 됩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 AI 랠리가 계속 갈 수 있는 거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 투자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계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26년 3월에 생각했던 26년 캐펙스와 26년 4월에 생각했던 캐펙스의 차이가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6년 캐펙스를 이전에 677빌리언에서 723빌리언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761빌리언에서 850빌리언으로 27년 캐펙스를 상향 조정했고, 28년 동안 800빌리언에서 900빌리언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뉴스 플로우가 어떤 단서를 주는지, 그리고 빅테크들이 어닝스 콜에서 어떤 단서를 주는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보기엔 일단 지금의 인프라 랠리는 빅테크들의 캐펙스 둔화 시그널에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면 인프라 랠리의 훼손의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증시에서는 코스피가 13% 올랐고, 니케이 225가 5.8%, S&P 500이 2.6%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요. 연초 이후에 코스피가 77.6%, 니케이가 24.6%, S&P 500이 7.3%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필반 지수를 보면은 다른데, 필반 지수가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과 대등한 정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초 이후 필반 지수가 66.2% 올랐는데,
오늘 보니까 70%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필반 지수, 미국에서는 필반 지수, 한국에서는 코스피,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올해 말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섹터는 5월달 지금까지는 IT 섹터가 상당히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이 2.6% 올랐는데 나머지 대부분 섹터는 S&P 500을 하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로 봤을 때 에너지 섹터가 23.7% 올랐고요. IT가 15.6%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커뮤니케이션, 산업재 순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나왔는데 고용지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었는데 비농업 고용자 수가 11만 5천 명 정도 나왔고 실업률은 4.3% 기록하면서 아주 무난한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여전히 지정학적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은데 거의 뭐 저점 수준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5년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10년 물금리 잘 안 떨어지고 있는데 4.39%까지 올라와 있고요. 페드와치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준에서도 뭐 고민이 많을 텐데 지금 유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일시적이라고 보면은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이 유가가 잘 안 빠지면서 물가가 잘 안 빠지게 되면 또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S&P 500 주가 및 포드 PE 보시면 포드 PE가 21배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을 기록했던 23배와는 좀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물 금리가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23배까지 오버슈팅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EPS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실적 발표한 80% 이상의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이익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약간 높은 멀티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화,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총 상위주 최근 일주에 AMD 그리고 인텔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라클도 한 두 자릿수 올랐고요. 이번 주는 경제지표가 CPI, PPI, 고용 지표가 나오고요. 주간 고용입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옵니다. 소매 판매가 지난달에 1.7%였다가 이번에 0.6%로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데 이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조정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높거나 물량이 높거나 둘 다 높거나 하면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난달에 올라간 거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주유소에서 쓰는 판매액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이 특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으로는 서클, 오라클, 네비우스, 시스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도체 섹터 모멘텀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서머리입니다. 연초 이후 미국 시장은 순환매, 확산, AI에 의한 파괴 혁신 등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고요. 그렇지만 병목이 발생하고 전방 시장이 커지는 기업들의 모멘텀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쏠림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되고 있어서 관련 지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